소리 마이크가 에러가 났습니다. 기껏 인트로 촬영을 했는데 편집하고 열어보니까 소리가 안 들어왔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자, 오늘 시승할차 기아의 K8입니다. 2021년에 처음 출시한 기아의 준대형 세단이죠. 앞뒤로 오버행을 좀 더 키웠고요. 전체적으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는 컨셉을 도입하면서 빛으로 연출하는 어떤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K8의 파워트레인 모두 4개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6 터보 하이브리드, 2.5 가솔린, 그리고 3.5 가솔린, 3.5 LPI 이렇게 4개 엔진으로 모델 라인업을 구축을 하고 있고, 시승하는 이 모델은 2.5 가솔린의 시그니처 트림의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과연 어떤 느낌을 줄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인테리어 먼저 살펴보시죠. 실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직선 위주의 인테리어 디자인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스티어링 휠도 위아래를 살짝 일자로 깎았죠. 돌려보면 하나, 둘, 2.4회전 정도 합니다. 2.5회전이 채 안 되는데요. 12.2인치 모니터 2개로 계기판과 센터페이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센터페이셔 먼저 보시면 내비게이션 설정을 보면 차량 속도, 주변 교통 정보, 경로선 교통 정보, 경치 좋은 길 안내해 주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미디어는 안드로이드 오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안드로이드 오토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시네마, 유튜브도 볼 수가 있죠. 유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등의 OTT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트인 캠 들어와 있고, 하이패스, 일별 사용료금, 월별 사용료금, 하이패스 카드, 하이패스 관련 기능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부분에 오버헤드 콘솔 앞쪽에 하이패스 카드 삽입구가 있죠.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하이패스, 빌트인 캠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장치, 외부 공기 차단,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 기능, 공조 편의 기능, 에어컨 자동 건조 기능이 있네요. 시트, 핸들 열선,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 공조와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자세 제어, 키, 표준, 체중 이렇게 해놓으면 자세 분석해서 운전석 시트를 추천 자세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최적의 운전 자세를 추천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이팅 패턴, 차량 앞부분에 배치된 이 라이팅 시스템의 패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 테크니컬 이렇고요. 엘레강스 이렇습니다. 세 가지 패턴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디지털 키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 편의 장비들, 후석 승객 알림, 무선 충전 시스템, 스마트폰 2개를 동시에 무선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보면 C타입 USB 포트 2개 들어와 있는데, 이 C타입 USB 포트 왼쪽은 데이터와 충전 기능으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충전용으로만 사용하겠다 할 수가 있고요. 또 충전과 함께 데이터 전송을 사용하겠다 하면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오른쪽은 충전용으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전환 조작해줘. 한번 누르면 공조, 또 한번 누르면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관련 버튼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메리디앙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죠. 기기 연결, 음성인식, 음성인식 코츠러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헤이 기아, 교대역으로 길었네.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오케이. 헤이기야. 추워요.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헤이기야. 더워요. 공조와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자, 이렇게. 헤이기야. 근처 맛있는 식당.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취소. 자, 이렇게 대화하듯이 음성 명령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선택하고 확인하고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작동 기능을 찾아서 헤매는 것보다 음성 명령을 통해서 작동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기판 12.3인치죠. 이런 정보들 올라오고요. 계기판 디자인은 또 바꿀 수가 있죠. 클러스터 테마, 게이지 스타일, 서클과 심플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변동 스타일 A, B, C, 서클에 A, B, C, 드라이브 변동 이렇게 계기판을 이렇게 다양한 그래픽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은 주행 보조 시스템, 오른쪽은 음성 관련 오디오, 전화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패들 시프트, 스티어링 휠 아래,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아래쪽 이 부분에 드라이브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변속 레버는 로터리 스위치로 되어 있죠. 누르면 P, 파킹이 됩니다. 그 위에 조그만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요. 지문인식 시스템입니다. 저는 지금 게스트 자격으로 이 차에 접근하고 있어서 지문인식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데, 이 차 오너라면 초기에 세팅을 해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이 차의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아 커넥트 양문형으로 열리는 콘솔 박스죠. 이 부분 컵홀더 커버도 손끝이 느끼는 질감이 제법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여기에 열선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에도 열선이 배치되어 있어서 따뜻해집니다. 열선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또 UVC 자외선 살균 소독 기능이 작동되는 공간이어서요. 스마트폰들 간단한 소지품 넣어 놓으면 자외선 살균 소독이 된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자외선 살균 소독 기능이 작동을 하는 거죠. C2V 전원 아울렛 이 안에 들어와 있고요. 오버헤드 콘솔, 하이패스, SOS 버튼, 기아 커넥트 버튼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이장도 살펴보시고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들어앉으니까 머리 위 압박감이 좀 있네요. 그래도 지붕은 안으로 이렇게 머리 부분 안으로 파놔서 그나마 이 정도 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2개 겹쳐서 꽉 들어가고요. 차창은 원버튼으로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거의 다 열린다고 보면 될 테고요. 다시 원버튼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선쉐이드 햇볕 가리개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열선 시트 그리고 냉풍 시트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반 3개는 충분히 드나들 정도의 공간 갖추고 있으니까요. 뒷좌석 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단 센터 터널 손가락 길이로 센터 터널이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의 공간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보면 여기는 성인이 앉으면 머리가 꽉 닿네요. 지붕이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런 수납 공간 안에 C타입 USB 포트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스키스루 공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오디오 조절할 수 있는 버튼 4개 해서 오디오를 조절할 수가 있고, 이 앞으로 그렇지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편으로 뒷좌석용 송풍구가 준비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가 있고요. 좌우 시트 각각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는 C타입 USB 포트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 옆구리에 있는 이 버튼으로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간편하게 실내에서 누구나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VIP를 이 좌석에 모셔놓고 앞좌석을 앞으로 당기고 쉽게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뒷좌석을 연출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붕에는 썬루프 넓게 준비되어 있죠. 썬루프 열어보면 화창한 가을 하늘 또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죠. 이제 좀 달려볼 텐데요. 오늘은 평화의 댐으로 갑니다. 한 180km 거의 200km 가까이 되는 길인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주행의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2.5 가솔린 엔진의 풀옵션 장착한 차량입니다. 터널 들어오니까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빛이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또 주행 모드에 연동시켜 놨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컬러, 아주 새벽에 동터오는 새벽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컬러죠. 보랏빛, 파란색,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주행 모드와 연동이 돼서 컬러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5 가솔린 GDI 엔진 적용하고 있고요. 198마력, 200마력이 채 안되는 출력 보이고 있고요. 늘 출력을 얘기할 때 무게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차의 공차 중량 1620kg입니다. 이 공차 중량이 결국은 힘과 무게의 비율에 따라서 어떤 가속감, 성능과 그리고 연비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마력당 무게비 8.18kg 정도 되니까요. 8초대에 시속 100km 가속시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차로를 4차로를 중심으로 좌우 차로까지 모두 3개 차로를 모니터링을 하고요. 차선 변경 지원까지 합니다. 이 부분에 모두 이제 초록색 불이 들어와 있을 때 차선 변경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하지만 차선 변경이 가능한 시점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주 초보 운전자도 마음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를 한다라는 얘기죠. 차선 변경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죠.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차선 변경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 나가는데요. 오른쪽 차선에 있는 차들 인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길,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코너를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운전자가 할 일은, 운전자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면에서 자잘한 소리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지만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로드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파고드는 소음의 역위상 주파수, 그러니까 반대 소리를, 반대 음파를 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를 통해서 내줘서 소리를 희석시킨다? 덮어버린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조용한 실내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의 도로 상황을 확인을 해서 서스펜션의 작동을, 수축과 이완을 좀 더 적절하게 조율을 하면서 차체의 움직임을 최적화시켜주는 거죠.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게. 과속방지턱 같은 것들이 있다면 미리 서스펜션을 준비시켜서 충격을 부드럽게 타고 넘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전방 도로 상황을 미리 읽고 거기에 준비해서 서스펜션을 거기에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연동하는 고속도로 바디 모션 제어 기능도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하면서 앞차의 차간거리 조절하면서 속도가 변할 때 차체의 움직임을 또 최적화시켜서 흔들림이 덜하도록 롤링 피칭 뭐 이런 부분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시속 100km고 1500, 1600, 7, 6, 5, 4, 3단 4700에서 8단 16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한다 라는 얘기고, 자, 주행모드 스포츠로 가봅니다. 계기판이 바뀌죠. 컬러가 바뀝니다. 쭉 가속을 해보는데 힘있는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맛이 있죠. 고성능 엔진은 아니어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적당한 수준으로 즐기기 좋은 그런 엔진이다 싶습니다.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도 아무 저항 없이 마지막까지 밟힙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딸깍하고 넘어가는 킥다운 기능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그 다이나믹한 성능을 느끼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적당히 점잖고 적당히 다이나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차다라는 얘기죠. 이 차급에서 사실은 적당히라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튀어도 안 되고 너무 또 보수적이어도 안 되고, 적당히 세련되고 적당히 다이나믹하고 적당히 넓고 적당히 비싸고, 이런 적당한 수준에서 이 차의 상품성을 마무리한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또 말이 좋아 적당이지 참 거시기하죠. 거시기 같은 겁니다. 이거를 어느 수준에서 조율해내느냐, 이 차를 개발을 담당했던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정을 했을 텐데요. 그런 타협의 결정의 결과물로 K8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와인딩 구불구불 이어지는 와인딩 로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스포츠 모드로 엔진 회전수를 좀 올리면서 좀 강하게 운전을 해볼까 합니다. 패드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하죠. 기어는 낮추고 엔진 회전수는 올리고 코너가 계속 이어지는 와인딩 코스를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봅니다. 자, 시야가 막혀있을 때 블라인드 코스에서는 절대 가속은 안됩니다. 엑셀 오프 하면서 적어도 유지를 하면서 기회를 노리고요. 시야가 트였을 때 엑셀 온, 가속을 쭉 이어가면 되는 거죠. 제동, 턴, 유지, 가속. 앞바퀴 굴림이어서 속도 제어를 못하면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코너 바깥으로 밀려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약간 오버스티어가 난다 싶을 때는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게 아니라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또 제자리로 돌아오니까요. 조향 특성, 차체의 특성 알고 운전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런 재미죠. 24540R 20 시리즈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노면을 꽉 잡고 그립을 유지하면서 돌아 나가고 있고, 타이어가 헛돈다거나 뭐 속도를 못 이겨서 타이어 비명 소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타이트한 코너를 좀 빠르게 돌아 나가는데도 타이어가 힘들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비는 뚝뚝 떨어지네요. 와인딩은 어필이 좀 쉽죠. 다운힐은 가속과 조향을 좀 더 섬세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속도를 못 맞추면 차가 돌아버리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승부는 다운힐에서 나게 마련입니다. 제동 턴. 어이쿠. 코너를 상당히 잘 타고 있는데요. 세단이어서 무게중심이 많이 낮죠. 게다가 K8 좀 더 차체 높이를 낮춘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죠. 무게중심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고요. 무게중심이 낮다는 것, 이런 회전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계속 좌우 와인딩이 계속 이어지면서 차체의 어떤 균형이 흐트러지는 그런 구간에서도 밑에서 무게중심이 딱 잡아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안정감을 보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곳 화천입니다. 화천 시내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데요. 서울까지 연비 보고 가시죠. 교대역 2호선 중간중간 막히고요. 2시간 47분 걸리겠습니다. 130km 2시간 반에 걸쳐서 달려갈 테고요. 리셋했고요. 주행모드 에코로 가고요. 자, 출발합니다. 천천히 빨리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헤쳐서 돌고 돌아서 교대 지났고요. 저 앞에 3호선 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131km 왔고요. 평균 연비 리터당 12.9 기록했습니다. 3시간 10분 걸렸네요.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2.5 가솔린 엔진,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11.3인데요 공인복합 연비보다 더 좋은 연비 기록했다는데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아쉬움, 불편함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머리 윗공간입니다. 운전석에 앉아보면 머리 윗공간이 좀 타이트한 거죠. 좁습니다. 지금 주먹 하나 꽉 끼게 들어가고요. 좀 시트를 최대한 낮춰봐도 이 정도, 주먹 하나 겨우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또 제일 바닥에 낮추면 앞 시야가 좀 편치가 않고요. 그래서 좀 편한 자세를 잡다 보면 머리 윗공간에 좀 제약이 온다라는 얘기죠. 제 키가 172cm인데요 키가 좀 크신 분들은 머리가 좀 더 많이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좀 근본적인 부분인데요. 차 이름 K8입니다. 원래는 K7이었죠. K7일 때는 차 전체, 기아 전체 라인업에 어떤 그 일관성이 있었죠. 3579로 이어지는 홀수로 차 이름을 짓는다는 규칙성이 있었습니다. K7을 모델 체인지 하면서 K8으로 올려버리니까 어떤 그 전체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느낌이 있죠. K3, 3는 지금 이제 단종이 됐죠. K5, K8, K9, 5, 8, 9 라인업의 일관성이 좀 흐트러진다라는 얘기죠. 원래 제가 K7에서 K8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제가 지적했던 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K7이 K8이 되면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을 전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길게 봤을 때 그 효과는 K7이 K8이 됐다라는 업그레이드 효과는 또 오래지 않아 사라져 버렸죠. 결국 기아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는 K7이라는 이름을 당분간은 뭐 한 10년, 20년 뒤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K7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됐죠. 소중한 네이밍 자산 하나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또한 기아 세단 라인업 네이밍의 전체적인 일관성이 흐트러지고 말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감으로도 K7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는 좀 강한 맛도 있고요. K7을 포기하고 K8으로 네이밍을 바꾼 것은 기아의
판단 미스 아닌가 하는 생각 지금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K8 시승을 했습니다. 참 무난했죠. 2.5리터 엔진에 198마력의 무난한 힘, 여유 있는 실내 공간 그 자체가 주는 여유로움 충분히 만끽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무엇보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높은 완성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현대차 그룹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수입차들이 범접하기 힘든 수준의 아주 많은 편의 장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성도도 높고요.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활용을 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할 뿐 아니라 도로 전방의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해서 서스펜션의 움직임까지 디테일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의 안정감을 그만큼 더 높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준대형 세단에 걸맞는 수준의 주행 안정감, 안전 및 편의 장비들 잘 갖추고 있고, 또한 이런 각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세팅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 빼놓을 수가 없겠죠. 2.5 가솔린 엔진의 제일 기본형 가격 3,736만원, 3,800만원 잡고요. 옵션들 더하면 최고 트림의 2.5 가솔린 엔진에 가장 높은 트림의 풀옵션을 하게 되면 약 5천만원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준대형 세단의 가격으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동급의 수입차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주 높은 가격 경쟁력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성능,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훨씬 우월하고요. 비슷한 성능에서는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이 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대형 세단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K8 반드시 한번 시승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K8 준대형 세단이죠. 준대형 세단, 과거에 아마 중형 세단 정도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소나타나 K5 정도의 위치를 점하는 차다 라고 본다면 패밀리 세단으로도 어울리겠고요. 또한 아빠의 업무용 차, 아빠의 출퇴근용 차, 혹은 일반 기업체의 업무용, 임원용 차로 사용하기에도 참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준대형 세단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K8 놓칠 수 없죠.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